안녕하세요. 전자전자공학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의를 약간 복습을 하면서 내용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배웠던 게 우리 스텝 다운 DC to DC 컨버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이 DC-DC 컨버터를 구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일단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저항을 쓰는 방식이었어요. 저항을 이용하는 방식.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원천이 되는 그 소스가 하나 있겠죠. 이렇게 있을 거고, 거기에 가변 저항을 따라서 우리가 실제 원하는 Rout, 우리가 얘를 로드라고 불렀죠. 이 로드에 걸리는 전압을 조정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한마디로 R1 값을 조정해가지고 Vout을 결정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을 이용한 방식에는 문제점이 있었죠. 문제점.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 출력 전압에, 다시 쓸게요. 출력 전압에 가변 시간이 되게 길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이 V가 뭐 40V였고, 이 Vout이 20V인 걸 원하다가, 나중에 뭐 얘를 10V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위에서 조건에서 예를 들어 뭐 50 마이크로세컨드보다 짧게 해주세요.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가변 저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실제 손으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출력 전압의 가변 시간이 길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바꿀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출력 전압 변동률을, 얘가 델타 V 아웃이죠. 그 변동률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이 R1은 이 가변정을 조절해가지고 이 R 아웃에 걸리는 V 아웃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데, 가변정을 실제로 조정을 해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 1.1옴을 1.2옴으로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V 아웃을 우리가 세밀하게 조정할 수가 없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성능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센시티비티, 한마디로 민감도가 떨어지는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큰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냐면, R1에서 손실로 인해 효율이 낮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효율이 낮다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앞서 앞 영상에 설명을 했지만, 예를 들어 전력으로 예를 들어 20W를 받았다고 치면은 우리가 뭐 10W밖에 못 쓴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이 10W는 그냥 소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항 방식은 좀 쓸 수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 대신 스위치를 썼죠. 그래서 저항 대신 이제 스위치를 사용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거는 우리가 회로를 여기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여기 Vout, 한마디로 로드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위치를 닫았다가 열었다가를 해주면서 이 평균적인 값을 받는데, 우리가 여기서 스위치를 추가했고,
스위치의 온 타임, 켜져 있는 시간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DC 전압을 얻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저항에서 스위치로 바꿔서 이제 생긴 장점이 있을 거예요. 장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장점. 일단 출력 전압의 가변 시간이 짧다. 왜 이거 짧다고 했었죠, 우리가? 이 스위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똑딱똑딱 하는 스위치가 아니고 반도체 스위치로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1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도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 그래서 이 출력 가변 시간이 짧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델타 V 아웃, 위에서 말했던 출력 전압의 변동을 우리가 세밀하게 제어 가능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정밀 제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스위치를 열고 닫는 시간만 바꾸면 이 V아웃을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밀 제어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우리가 스위치 손실이 0이다, 이 스위치가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효율 또한 우리가 100%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왜? 스위치가 손실되는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전원 소스에서 20W를 공급해 줬다면 그거를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단점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단점. 일단 가장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스위치를 쓰는 어, 회로에 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출력 전압이 펄스 형태다. 무슨 소리냐 하면 얘네가 시간적으로 일정하지 않다. 한번 위에서 어떻게 설명했나 잠깐 올라가 보면, 지난번 영상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죠. 이렇게 아웃풋이 이렇게 꾸불꾸불 나오기 때문에 맥동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거를 리플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Y축에 Vout이 있을 거고, X축은 T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Vout이 이런 식으로 끊겨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 DC를 모터에 연결했다고 치면은, 모터가 돌아갔다가 꺼졌다가 돌아갔다가 꺼졌다가 돌아갔다가 꺼졌다가 하면 윙 윙 윙 윙 윙 윙 윙 이런 식으로 돌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소음을 느끼거나 진동을 느끼는 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전압을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주는 어떠한 회로를 추가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심지어 이렇게 연속적이라면 훨씬 더 좋은 DC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이 전압이, 한마디로 전압의 변동이 기울기를 갖게 해보자 라는 추가적인 뭐 조건을 갖는 겁니다. 조건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로에서 이 전압을 연속적으로, 한마디로 전압이 끊기지 않고 연속적이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소자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걔를 캐패시터라고 부르죠. 우리가 축전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호로 그리는 애인데, 얘를 우리가 그래서 회로에 한번 추가를 해보자 이거예요.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회로가 이렇게 있었죠. 여기가 R 아웃이고 V 아웃이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캐패시터를 한번 추가해 보자 라는 겁니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한 이유는 병렬로 연결해야 얘네가 같은 전압을 가질 수 있겠죠. 직렬로 연결하면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가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는 어 예를 들어 요런 이렇게 깔끔한 DC를 얻을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여기에 맥동 리플이 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생긴 DC를 가졌다고 쳐 봅시다. 얘는 이렇게 생긴 애 플러스 이렇게 이런 애일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저주파 그리고 고주파가 합쳐져서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DC에서 필요한 건 얘가 아니고 이렇게 깔끔한 애죠. 그래서 우리 이 저주파를 걸러내기 위해 우리가 필터를 하나 추가해 줄 겁니다. 그 필터는 저주파를 통과시키는 필터야겠죠.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를 한마디로 추가해 줄 겁니다. LPF라고 우리가 부르죠. 음, 그래서 LPF는 우리가 보통 그 축전기 커패시터로 구현을 하는데, 한번 그려보면 저항이 있고 축전기가 있다고, 축전기를 다시 이렇게 축전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뭐 V가 V 아웃이 걸린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 소스가 공급해주는 애가 위에서 그린 리플을 가진 애라고 치면은 이 V 아웃은 저주파만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과량을 보면 이렇게 주파수가 낮은 애가 많이 통과하는 회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네모가 나와야 되는 동그라미가 나와야 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는 즉 정을 달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컨버터에 적용할 때는 우리가 산업체라고 합시다. 산업체 실제 그 마켓 인더스트리에서는 LPF에 R 대신 L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L은 인덕터죠. 코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LC 회로를 쓴다고 하는데, 그림을 한번 그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스위치가 있고, 여기 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파시터가 있겠죠. 이 카파시터 길이가 똑같아요. 카파시터니까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소스가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 카파시터에는 걸리는 V가 있겠죠. VC라고 해볼까요? 얘는 로우한 프리퀀시를 가진 성분이 걸릴 거고, 색깔을 바꿔서 이 코일에는, 인덕터에는 VL이 걸릴 텐데 얘는 하이 프리퀀시가 걸린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조금 더 해보자면, 우리가 리액턴스라는 거를 알고 있죠. 이거는 오메가 L 또는 2파이 FL 그리고 오메가 C분의 1 또는 2파이 F C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오메가가 크면 당연히 2파이 F가 크겠죠. 그래서 그냥 진동수로 보면은 프리퀀시가 크면 이 분모가 커질 거고, 그럼 분자는 작아지겠죠. 한마디로 이 캐패시터는 진동수가 크면 통과를 잘하는 거예요.
반대로 진동수가 작으면 이 XC 리액턴스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 저주파는 통과를 못하니까 이 캐패시터에 걸리는 거겠죠. 그럼 반대로 이 프리퀀시가 하이 높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엑셀이 커지겠죠? 그럼 걔네는 이 인덕터 통과를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저주파와 고주파를 조금 걸러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써가지고 이 컨버터를 만들어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가 있고 스위치가 있어요. 그림을 조금 다시 예쁘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코일이 있고, 여기 캐패시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원하는 로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좀 표시를 할까요? 여기 L, C, R, V. V 소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스위치가 닫혔어요. 이렇게 연결됐어. 그러면 전류가 당연히 흐르겠죠? 이렇게, 이렇게, I 프라임, I2 프라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문제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이 스위치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로드에 걸리는 전압을 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스위치를 열었다가 닫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스위치가 온과 오프를 하면서 소손이 되는 거예요. 소손이 무슨 뜻이냐? 그냥 손상된다. 데미지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스위치가 온 되면, 한마디로 이 스위치가 이렇게 닫히면 이 코일에, 인덕터에 전류가 흐르겠죠? 흐름.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코일에 에너지가 저장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2분의 1 Li 제곱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I가 생기니까 이만큼의 에너지가 코일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장되고 나서 갑자기 이 스위치가 끊겨. 그러면 여기 이 코일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회로가 끊겨버렸어. 여기가 끊겨버렸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는 있는데 방출될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이 코일에 계속 남아있겠죠? 그런데 이 에너지는, 한마디로 이 전류는 저항이 작은 곳으로 항상 흐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스위치가 다시 온 되는 순간 이쪽으로 다 방출을 해버립니다. 에너지를 다. 방출해야 되는 애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출할 길이 바로 생기자마자 에너지를 방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 스위치가 견디지 못하고 펑펑펑 이렇게 터져 나가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다시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색깔이 이게 아니고, 여기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VL이라고 해봅시다. 인덕터가 충전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 순간에 스위치가 열렸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 회로랑은 약간 별개로, 이거는
인덕터의 특성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인덕터의 특성을. 그러면 충전될 때는 이렇게 전압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공급되는 전압이 인덕터에 연결된 전압이 끊겼으면 얘는 이렇게 바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면서 떨어지는 게 인덕터의 특성입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이게 I가 아니고 V가 아니고 IL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DI, DT가 여기서는 양수죠. 근데 우리가 인덕터에 걸리는 VL은 L, DI, DT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는 VL이 0이고 0보다 크고 한마디로 어, 인덕터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타이밍이고 색깔을 좀 바꿔서 DI, DT가 0이 음수죠. 그러면 VL은 음수일 거예요. 그러면 인덕터가 건전지가 되는 거죠.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보면 여기가 끊긴 순간 이 인덕터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패스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스위치가 연결되자마자 이 스위치가 터지면서 이 회로는 파손이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린 어떠한 또 조건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어, 인덕터에 흐르는 에너지가 감소할 패스, 뭐 이걸 패스라고 해도 되겠죠? 뭐 지나가는 데인가? 패스가 없다. 이게 문제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덕터가 포화된다 라는 거죠. 물론 첫 번째 온 오프 타이밍에 터지진 않을 수가 있어요. 스위치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면.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전류가 충전됐다가 빠졌다가 충전됐다가 빠졌다가 이래야 안전하겠죠? 근데 충전됐다가 못 빠지고 충전됐다가 못 빠지고 충전됐다가 못 빠지고 충전대가 못 빠지다가 갑자기 이거를 다 방출해버리면 이만큼을 스위치 감당해야 되니까 얘가 터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스가 없기 때문에 인덕터가 포화돼서 스위치가 터져버린다. 그럼 이 패스를 우리가 추가해주는 게 최종 우리의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가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여기 스위치가 있고 코일이 있고 캐패시터가 있고 여기 R, 우리가 원하는 로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전류가 이렇게 온이 됐을 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여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충전이 될 거예요. 음. 그런데 얘가 끊겼어. 잠깐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겠네요. 충전되는 게. 음. 끊겼어. 그러면 아니 죄송해요. 이거네요. 근데 끊겼어. 근데 전류가 흐를 길이 없는 게 문제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그때 만들 때 어떤 걸 쓸 거다? 우리는 다이오드를 추가해 줄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가 온 돼서 충전될 때는 이 다이오드는 역방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원래 흐르던 대로 이렇게만 흐를 거고 만약에
여기가 끊겼다고 치면 이제 코일에서 나오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는 패스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스위치가 터지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여기서 살짝 다이오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다이오드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여기가 캐소드, 여기가 에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가 전류를 흐를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는데, 이게 아이디를 하다면 에노드에 플러스, 캐소드에 마이너스, 즉 V 에노드의 V 에노드가 V 캐소드보다 클 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 이렇게 전압이 걸다고 칩시다. 캐소드의 전압이 더 높으면 이렇게 전류는 흐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약간 외울 때 이렇게 가면 이거에 먼저 막혀서 못 간다. 하지만 이렇게 가면 화살표가 있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이오드는 스위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길을 열어주는 스위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 스위치라고 부르는데, 이 스위치가 사실 능동적이진 않죠. 한마디로 자기가 열고 닫는 게 아니고 외부 상황에 의해서 열고 닫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패시브, 수동적인 스위치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린 이 형태의 DC-DC 컨버터가 스텝 다운 컨버터의 완성형입니다. 글씨가 좀 완성형. 근데 이렇게 부르면 너무 기니까 우리가 얘네를 이름을 붙였어요. 얘 이름은 벅 컨버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텝 다운 컨버터의 완성형인 벅 컨버터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 복습을 한번 해보면, 사실 컨버터를 만들 때 요것만 있으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전화번, 그 다음에 스위치, 그 다음에 로드만 있으면 우리는 컨버터를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펄스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쓰기 좋은 전압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LP 로우 패스 필터를 달고,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달았더니 이 코일과 인덕턴스 때문에, 코일과 캐패시터 때문에 스위치가 터져 버리네. 그래서 다이오드까지 닿는 게 완성형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네는 액세서리예요. 얘네가 없어도 DC 컨버터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예쁘지 않겠죠, 형태가. 그래서 얘네는 액세서리고 얘네가 메인 바디다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 또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